만렙 숙제가 좀 나갈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만렙 숙제가 연휴 때 좀 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일정 얘기하면요. 2월 16일날, 2월 15일날 우리 반은 전체 보강을 합니다. 2월 15일날 전체 보강을 하고요. 여기에요. 이때 2월 15일날 전체 보강입니다. 그래서 일찍 오면 여러분들이 따로 차를 타고 오고만 해야 되니까 그냥 8시에 수업 끝나면 9시 수업 선생님이랑 같이 한 번 더 하고 기존에 타고 있던 차 타고 가시면 됩니다. 학원 차량 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가 시험이에요. 단편성. 시험 범위는 전범입니다. 2학년 1학기 전범위, 2학년 2학기 전범위야.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면 한 요 정도 때, 이때쯤 끝나거든요. 여러분들 채점하고 그러면 이때만 바쁘게 움직여서 여러분들 반편성이 되면 아마 이날이나 이날 때 어느 반으로 갈지,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다음 분기에 할지가 정해지고요. 담임 선생님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3월 4일날, 여러분 3월 5일이겠네. 3월 5일날 이제 새로운 담임 선생님하고 수업을 다시 새로운 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반은, 우리 반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3-1 과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2-2 과정을 한 번 더 할 것이냐. 그래서 2-1을 응용심화를 수업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3-1로 개념 응용반으로 갈 것이냐. 또 3-1 개념 응용반으로 가게 되면 어느 반으로 갈 것이냐. 보통 우리가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반명이 높을수록 그나마 성적이 좋은 친구들끼리 모인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는 게, 또 나와 수준이 맞는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고, 어떻게 보면 큰 학원의 장점이기도 해요. 나랑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은 이제 인원이 좀 많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케어가 조금 어렵다. 라는 게 좀 큰 학원의 단점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2-2를 한 번 더 듣게 될 학생들은 이제 문제집이 조금 더 심화가 된 문제집으로 2-1과 2-2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3-2를 시작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3-1 교재와 2-1 교재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3-1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3월 5초, 4월 말이나 5월 초가 중간고사 시즌이에요. 그러면 그 한 달 전에 3월 정도, 3월 한 달 동안은 3학년 거에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가 3월이 끝나고 4월부터는 아마 중간고사 대비가 들어갈 겁니다. 중간고사 대비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선행이 멈추고 이제 2-1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시험 대비 교재를 쓰고요. 학원 교재, 자체 교재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중간고사가 다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시작하게 돼요. 1학년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3주간 보강했던 거, 2주 보강했던 거 기억납니까? 주말에 했었던 친구들 있죠. 2학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2주였냐 3주였냐 3주였던 것 같은데 3주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강을 합니다. 학생별로, 개인별로 한 2시간 정도. 시험 대비는 보통
모의고사랑 학원 자체 교재로 하는데 프라이드라는 것이 학원 자체 시험 대비 교재고요. 닥터제이가 1분기 전체 써져 있는 교재입니다. 우리 GT 200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푸시면 되고 심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프라이드에 다 들어있습니다. 블랙라벨, 일프, 강남 기출, 분당 기출, 용인 기출까지 다 해서 어려웠던 문제들 다 모아져 있으니까요. 따로 문제집, 심화 문제집 사서 풀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것만 잘 풀면 100점 나옵니다. 실수하면 95점. 잘 풀어놓으면. 그래서 걱정은 그렇게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몇몇 친구들, 걱정되는 친구들 빼고 거의 전반적으로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가서도 되게 잘 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만 복습도 잘 해오고 공부 잘 하면 선생님들 말 잘 듣고 잘 따라오면 충분히 뭐 크게 문제 없이 선행 잘 쫓아가면서 시험도 잘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선행 잘 할 수 있게 복습도 잘 하시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좀 걱정되는 건 그거야. 너무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이라 처음에 시험 대비할 때 조금 빡세게 해놔야 돼요.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요. 2학년 시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뭐 1차 부등식과 활용까지가 아마 지금 딱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텐데 순환소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막 호락호락한 과목들이 아니에요. 심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고 시험 대비는 이런 자체 교재 말고도 모의고사, 학원 자체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15회 정도 풉니다. 15개 정도. 15회 정도 풀고요. 더 풀고 싶으면 많이 푸는 친구는 30회까지도 풉니다. 30회, 1회에서 30회 정도.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주자면 이제 선생님이랑 공부를 같이 안 할 테니까 만약에 시험 대비할 때 모의고사가 있다 그러면 보통 시계를 재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계 재는 것처럼 한 35분 정도 맞춰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빠르게 풀 수 있게 35분. 만약에 20분 만에 끝나버렸다 그러면 35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계속 복습, 그러니까 검토하면서 또 어려운 문제라서 다 못 풀어도 35분 되면 멈추고 채점하고 틀린 거 확인하고. 그래서 시간 관리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일일이 선생님이 옆에 붙어가지고 시간 재주면서 너 이거 빨리 넘어가야지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35분이나 한 30분 맞춰놓고 그 안에 끝낼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 시험 시작했을 때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좀 여유롭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자, 봅시다. 선재야, 화장실 갔다 와. 시작하자마자 졸아오면 뭐 어떻게 하냐. 자, 볼까요? 틀린 거. 82번.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보자의 원가에 6,000원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어. 다시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았더니 800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다음 쪽 원가가 될 수 없는 것은. 자, 그럼 원가를 얼마라고 할까요? X1이라고 합시다. 그럼 원가에 6,000원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자, 정가 정리할게요. 자, 정가는 X 더하기 6,000원이에요. 정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 가격이 중요한 거죠. 얼마에 팔았어? 자, 판매 가격. 판매 가격은 원래 있던 정가 6,000원에다가 20%를 할인했으니까 몇 퍼센트만 받으면 돼? 80. 곱하기 100분의 80만 받으면 돼. 이게 판매 가격이에요. 그럼 이익은 어떻게 해야 돼? 판매 가격에서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야 되겠죠. 원가, 내가 사온 거. 원가를. 그럼 이익은요. X 더하기 6,000원. 원래 정가에
80%를 한 정가에서 내가 사온 원가 X를 뺀 게 이익입니다. 요게 이익. 이 이익이 얼마 돼? 800원 이상이더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만약에 이익의 10%를 얻었다. 자, 이게 원래 식이야. 이제 이거 써서 계산하시면 답 나오고요. 만약에 정가 6,000원에서 내가 20%를 할인했더니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만약에 얘처럼 뭐 금액으로 800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런 게 아니라 원가의 20%의 이익을 얻었다 라고 식을 쓸 거면 이때는 원래 있던 판매 가격 얘 그냥 판매 가격 쓰고요. 이익에 만약에 20%의 이익을 올렸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익에 20% 이익을 올렸으니까 이익이 몇 퍼센트 더 받는 거야? 20% 더 받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퍼센트로 얘기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79번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6cm만큼 길고 높이가 5cm인 사다리꼴을 그릴 건데 넓이가 60 이하가 되려면 윗변의 길이는 최대 몇이냐? 그럼 문제에서 아랫변의 길이가 라고 했으니까 얘를 x라고 잡을게요. 아랫변의 길이가 그럼 아랫변의 길이는 윗변의 길이보다 6cm만큼 길고 윗변을 물어봤네. 윗변으로 쓰자. 윗변의 길이를 x라고 넣을게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아랫변은요. 아랫변은 x 플러스 6이고요. 윗변이 x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x, 아랫변, 윗변, 높이 2분의 1. 이놈 새끼의 넓이가 60 이하가 되더라. 요식 쓰면 되겠죠? 이거 해서 x값 찾아내시면 됩니다. 다음에 88 전에 없습니까? 85 85 자, 성윤이네 집에서 6km 떨어진 박물관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5km로 걷다가 나중에 3km로 걸어서 박물관에 도착했다. 걸린 시간이 1시간 40분이었을 때 시속으로 걸은 키로, 시속, 키로 그러면 시간으로 먼저 바꿔줘야 돼. 항상. 자, 얘가 걸리적거려. 선생님 눈에는 40분은 안 써. 시속에도 안 쓰고 킬로미터에도 안 써. 그러면 40분은 몇 시간? 3분의 2시간 60분의 40이니까 그럼 1 플러스 3분의 2니까 3분의 5시간이 걸렸다라고 먼저 식을 바꿔주면 이제 시간으로 푸는 거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6km 떨어진 거 했을 때 시속 3km로 걸은 거리를 여기를 x라고 하면 시속 5km로 걷는 거리는 뭐라고 써야 돼? 아니, 거리. 야, 6km 걸었는데 여기 x 걸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6-xm만큼 건 겁니다. 킬로미터만큼. 그러면 속력 5분의 6-x 이게 뭐야? 5km로 시속 5km로 걸은 시간이에요. 시간 더하기 몇 분의 3분의 x 이게 3km로 걸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합쳤더니 3분의 5시간 이내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나와 있으면 시간에 관련된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거리가 나와 있으면 거리에 관련된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가 87? 88?
민우와 은정이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의 직선도로를 걷고 있을 때 은정이는 민우가 출발한 지 8분 후에 출발하고 분소 920. 은정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부터냐? 자,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어요? 자, 만약에 민우가 걸은 시간을 X라고 잡았어, 선생님이. 그러면 은정이가 걸은 시간은 몇 분이겠어? X, 은정이는 민우가 출발한 지 8분 후에 출발했으니까 X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야 되겠죠. 난 늦게 출발했으니까 더 적게 걸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시간이지 지금. 시간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면 안 돼. 시간에. 왜냐면 당연히 우리 이 책에서 이 문제에서는 뒤로 나가. 자, 은정이랑 민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책에서는 당연히 은정이가 민우보다 8분 늦게 출발하니까 이렇게 식을 써도 돼. 근데 위 식만 자체적으로 보잖아? 그러면 민우가 걸은 시간이 만약 1분이야. 그럼 은정이는 몇 분 걸은 거야? 이게 있냐? 없지. 시간 쓸 때는 여기 옆에 마이너스가 달리면 안 돼. 그럼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 이걸 조심해야 돼, 항상.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은정이가 걸은 시간을 X라고 잡고 민우가 걸은 시간을 X 플러스 8이라고 잡아요. 그래야 시간에 마이너스가 안 달려. 알겠지? 주의해야 된다. 니네는 알고 있어. 그래, X랑 X 빼기 8. 민우가 1분 걸었으면 은정이는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래, 알아. 민우가 5분 걸었어. 그럼 은정이는 아직 출발 안 했어요. 8분 후에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식을 여 안에 녹여놓을 수 있냐고. 아니요, 그냥 X랑 X 빼기 8만 나온다고, 수학식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 관련할 수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 무게, 거리 같은 거 쓸 때는 양수로만 써야 돼요. 플러스로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민우가 걸은 시간과 은정이가 걸은 시간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미터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민우가 걸은 거리는 60 곱하기 이거겠죠. 민우가 걸은 거리가. 그 다음에 은정이가 걸은 거리는 50x, 50 곱하기 x가 되겠지.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 그러면 거리 얘네들이 뭐 해야 되겠어? 더했어. 이 걸은 거리 합친 게 어떻게 돼야 돼? 920m 이상이더라. 요렇게 써야 답이 나옵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잡아서 답이 나왔는데요. 괜찮은데 원래 정석이기 예외예요. 항상 이제 처음 단계니까 될 수 있으면 식을 이렇게 써서 가세요. 다음 91번. 자, 91번도 보죠. 이렇게 뭐 A 제품의 함량이 B 제품의 함량이 막 이렇게 써져 있을 때는 항상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야, 어쨌든 A, B를 합쳐서 딱 300g을 먹었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100g당이라고 알려줬거든. 돼, 안 돼? 안 돼. 내가 A랑 B를 합쳐서 300g을 먹는데 그러면 100g하고 200g 이렇게 딱딱 100g씩 나눠서 먹는 게 아니잖아. 159g이랑 뭐 141g이랑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먼저 바꿔줘야 돼. 100g당 23g하고 13g이니까 여기를 그럼 제품 A, B에 1g을 섭취했을 때 단백질은 여기는 몇이겠어? 0.23, 여기는 0.13으로 꼭 바꿔놓고 시작한다.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와. 알겠지? 1g으로 바꿔야 돼요. 1g. 자, 그러면 A를 X 그램 먹었다고 하면 B는 몇 그램 먹은 거야? 300 마이너스 X 그램 먹은 거야. 전체 합쳐서. 자, 그러면 X 그램 먹었으면 몇이 되겠어? 100분의 23X 더하기 B라는 제품을 300 마이너스 X 그램 먹으면 100분의 13에 300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이게 단백질이야. 지금 이 단백질이 얼마큼? 50g 이상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먹은 단백질. 분수로 쓰세요. 보통 고등학교까지 갈 때 소수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제. 소수가 나와도 분수로 바꿔놓고 계산해서 쓰세요. 알겠죠? 다음. 사다리꼴에서 점 P는 AB 위를 막 움직이는데 DPC 삼각형 DPC 넓이가 이 전체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넓이의 2분의 1이다. BP 길이의 최대는 몇 cm가 될 수 있냐? 이 P가 움직인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올 테고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뭘 잡아줘야 되겠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려면 얘네들의 넓이를 찾는 게 더 좋겠네. 이 세 변의 길이를 알아. 예를 들어서 너희가. 그럼 이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직각삼각형이든 정삼각형이든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그냥 아무 특징이 없는 삼각형일 때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그건 대수에서 배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가기 전까지는 세 변의 길이를 알아도 써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거야. 특징이 없는 삼각형의 넓이를 생짜로 구하라는 얘기는 안 나와. 고2까지는. 그러니까 니네가 구할 수 있는 삼각형들로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부터 잡아야 되겠어? 여기를 X라고 잡는 게 가장 어렵죠. 이게 X예요. 그럼 여기는요? 뭐 이렇게 숫자를 크게 해놨대.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삼각형 DPC의 넓이는요? 전체 뭐에서? 사다리꼴 넓이 100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서 뭘 빼야 돼? 요 녀석과 요 직각삼각형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기 몇 x? 15x. 또 35랑 59가 몇이냐? 1650? 1750? 얘랑 1750 마이너스 30x 이렇게 써지겠네요. 얘는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2분의 1 하면 되니까 35x 30x 지금 이 15x가 이 삼각형의 넓이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얘야. 지금 이거 두 개 뺀 게 DPC의 넓이야. 문제 다시. 얘 DPC의 넓이가 요게 이 사다리꼴의 넓이의 2분의 1 이상이다. 그럼 얘가 이상이래. 누구보다. 전체 사다리꼴 넓이 아까 몇 살았어? 요거지. 요거 몇이냐? 2500. 2500의 반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시간. 얘도 이렇게 쓰셔서 x값 찾아내시면 됩니다. 됐냐? 됐어요. 얘들아 봐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어. 요거 문제 아니고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어. 그래서 여기 이름이
A, B, C, D고 점이 이렇게 생긴 점 P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이 점 P가 시간에 따라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따라서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근데 A, B, P를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 길이가 만약에 10인데 P가 매 초 2씩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 그때까지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져.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제 몇 초부터는? 5초가 지나서부터는 삼각형이 막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 길이 뭐라고 쓸 거야? X초 후에 P가 여기 있겠지. 만약에 X초 후에 P가 여기 와 있어. 여기 길이 어떻게 쓸래? 그렇지. 여기까지 온 게 X초야. 그러면 거리니까 몇 X여야 돼? 그렇지, 2X여야 돼. 근데 우린 요 길이만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길이는 몇 나와야 돼? 2X 마이너스 10.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 만들 수 있어? 없어? 이제? 있어. 그래서 또 P가 쭉쭉쭉쭉쭉쭉 가. 그때도 어쨌든 2X 마이너스 P가 돼. 했다가 여기 길이가 만약에 20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려? 15초? 거리가 30이니까. 됐지? 그 순간 여기에 빡 올라와 있는 순간 여기 길이 계산해 안 해? 안 해. 여기에 점 P가 있으면 넓이가 똑같아. 왜? 얘랑 얘랑 평행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나 여기 있는 삼각형이나 넓이가 똑같아. 그러면 20초부터 몇 초까지는? 25초? 25초까지는 똑같은 삼각형의 넓이만 나와. 100으로. 이해되니? 자, 그랬다가 점 P가 이제 여기도 도착하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요 길이를 찾아,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려면 뭔 길이가 필요해? 요 길이가 필요해. 그치? 그럼 여기까지 길이를 먼저 찾아.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도 X초가 걸린 거야. 그럼 몇 X? 2X에서 몇 빼야 되겠어? 옳지. 40을 뺀 게 요만큼이. 요 길이는 몇 나와야 돼? 이렇게 쓰면 되겠네. 60-2x 20에서 요거 빼는 거니까. 그래서 삼각형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게 경시대의 문제였어. x가 몇 초부터 몇 초까지는 삼각형 넓이가 뭐? x가 몇 초부터 몇 초까지는 삼각형 넓이가 식이 이거. x가 몇 초부터 몇 초까지는 삼각형 넓이가 이거. 이렇게 식 써주는. 이건 고등학교 때도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심화 문제로 해서. 자,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움직이는 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요거예요.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이거 BPC의 넓이가 사다리꼴 넓이에 얘 넓이가 사다리꼴 넓이에 2분의 1 이상이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75cm까지 될 수 있도록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 계산 중에 바뀌는 여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나오고 계산 한번 해볼까요? 몇이냐 이거? 2500 마이너스 몇 x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풀면서 나올게요. 마이너스 1752 1250이다. 그리고 넘기면 몇 나오죠? 그러네. 최대가 되면 주댕이가 돌아가야 되는데
뭘 잘못 썼을까요? 아, x를 찾으면 선생님이 AP의 길이를 x라고 잡았어요. 우리 이제 BP 길이 찾는 거니까. 그래서 크게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x를 얘로 잡았으면 이제 두 대가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에 95번 93번부터 할게요. 그러면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미주와 재영이가 각각 한 장씩 카드를 뿅뿅뿅 꺼낼 거. 그래서 큰 수를 뽑은 애가 3점, 작은 수를 뽑은 애가 5점, 3점을 얻는다. 두 사람이 카드를 30번을 뽑았을 때 재영이가 미주보다 15점 이상 더 얻으려면 재영이는 미주보다 큰 수를 몇 번 이상 뽑아야 되냐. 자, 그러면 재영이 위주니까요. 자, 재영이가 큰 수를 뽑은 횟수를 x번이라고 얘기할게요. 재영이가 큰 수 뽑은 횟수를 x번. 그러면 재영이가 작은 수를 뽑은 건 몇 번일까요? 어쨌든 총 몇 번 했습니까? 30번이니까 30 마이너스 x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재영이만 구하면 안 돼. 재영이의 점수랑 미주 점수를 비교해야 되니까 미주 점수도 찾아야 되거든요. 자, 미주가 큰 수를 뽑은 횟수는 그럼 몇이겠어요? 옳지. 왜? 재영이가 작은 수를 뽑았다는 건 미주가 큰 수를 뽑았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비교했을 때. 그러면 미주가 작은 수를 뽑은 횟수는 x가 되겠죠.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야 돼. 자, 그럼 재영이의 점수는요. 큰 수 x번과 작은 수에다가 작은 수도 3점은 주는 거지. 이게 재영이 점수고요. 미주 점수는요. 30 마이너스 x에다가 5를 곱하고 x에다가 3을 곱한 거. 이게 미주 점수입니다. 그럼 읽어보면 재영이가 미주 점수보다 15점이니까 여기다가 15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재영이의 점수가 미주 점수보다 15점 이상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식 전개하시면 x값 쉽게 나오겠죠. 대칭 계산은 여러분들이. 다음. 자, 이런 1문제, 1을 끝낸다 이런 문제면 전체 1의 양을 몇으로 놔? 1로 놔. 그래서 1시간당 일할 수 있는 양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A 기계를 한 대에 사용하면 10시간, B 기계를 한 대를 사용하면 15시간이 걸려서 일이 끝나. 그러면 A 기계는 1시간에 얼마 일해? 10분의 1만큼 일해. B 기계는 1시간에 얼마큼 일해? 15분의 1 이래. 그러면 A, B를 합해서 13대를 사용해서 1시간 이내에 일을 끝내야 돼. A 기계가 몇 개 있어야 되냐? 그럼 A 기계를 X개요. 그럼 B 기계는 몇 개예요? 13 마이너스 X개요. 그러면 A 기계가 1시간 동안 X개 있으면 몇? X 곱하기 10분의 1만큼 일하겠죠. 1시간에 10분의 1만큼 X대가 일하니까. B 기계는요? 13 마이너스 X에 1시간에 15분의 1씩 이런 기계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렇게 15분의 1씩 다 일을 처리하겠죠. 얘가 일을 끝내야 되니까 1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1시간 이내지. 그럼 1시간보다 얘가 1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얘가 커야 돼? 얘가 커야 돼? 1번, 2번.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1시간 안에 1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 일찍 끝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일의 양이야. 이 일의 양이 1보다 더 커야 1시간보다 일찍 끝날 거 아닙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계산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95번 95.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거의 없겠죠? 정치.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커서 선생님 나이 정도가 되면 선생님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와이프도 무섭고 뭐 하지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세금이 가장 무섭습니다. 세금이 가장 무서워. 세금이 가장 무서운데 이번에 어떤 정당에서 노인들의 그 지하철 무료 탑승하는 걸 없애겠다. 그래서 막 노인협회에서 막 반발을 하고 뭐 찬성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시나 대부분 65세인가 이상이면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주민등록증이나 뭐 그걸 찍으면 내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다. 아니면 아깝다. 왜냐면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지하철 공사가 적자가 엄청 심해요. 지하철 운영하는 어차피 공공재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긴 하지만 적자가 좀 더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도 요금을 받아야 이 적자가 못 깨지고 이 적자를 그럼 누가 메꾸냐? 세금으로 메꾸고 있어요. 세금으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선생님이 내는 세금으로 여러분들 아직 안 내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적자가 덜 심하면 우리가 지하철에 들어가는 세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좀 다른 데로 더 쓸 수도 있겠죠. 여력이 생기니까. 뭐 출산 장려를 하든 여러분 학교에 책상을 더 좋은 걸로 바꿔주든 여러 대로 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 막 옳다 아니다 보다는 좋다 안 좋다가 더 좋겠죠. 옳고 그른 건 없으니까. 선생님은 처음에는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어르신들이 65세가 됐으면 우리 나이대가 선생님이 38이니까 만약에 40이라고 치면 25년 전이에요. 25년 전. 그럼 지금이 2024년이니까 25년 전이면 2000년. 그리고 좀 더 어르신들은 30년 전이라고 하면 1990년. 그때가 한창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고 막 힘들게 일하셨을 때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나라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지하철도 깔고 열심히 일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데 이제 나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일도 안 하시고 한다고 지하철 요금을 내라고 하는 건 또 조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러지 않나, 서운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그렇게 이제 하나씩 그렇게 혜택을 줄이게 되면 또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줄일 수밖에 없겠죠. 한번 줄이는 게 어려운 거지 다음부터 줄이는 건 쉬우니까. 선생님도 이제 65세, 70세가 되려면 멀리 남아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나이도 되니까요.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여러분 이제 명절이니까 차례 지내고 요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다 컸다, 우리 손주, 손녀가 다 컸다 하면서 세뱃돈 5만원 주시고 하면 10만원도 주시고 큰아버지, 큰엄마도 똑똑하다 벌써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라고 하실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머릿속에 생략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 혹시나 면접 같은 것도 봐야 되고 할 때, 특목고 갈 때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조금 봐두는 것도 좋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버스 얘기 나와서 그래요. 자, 어느 지역의 버스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1인당 1,400원인데 택시는 출발 후 2km까지는 3,800원이고 2km를 넘어가면 여기도 200m당 150원씩인데 우리가 딱 아저씨 200m 앞에서 내려오세요 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를 바꿔줘야 돼. 1m당으로 바꿔줘야 돼. 그럼 얼마야? 0. 여기가 2칸 나가는 거 아닙니까? 1.5원 이렇게 써야 되겠네. 아닌데? 200으로 나오니까 0.75원 맞습니까? 200으로 나눠서 쓰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쓰자. 계산하기 그러니까 1m당이면 200분의 150초 4분의 3원씩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1m당 4분의 3원씩 나간다. 근데 몇 킬로미터까지 가냐 라고 했네. 그럼 킬로미터로 쓸까요? 이렇게 쓰죠. 1km로 쓸게요. 1km당으로 바꿉시다. 나중에 숫자가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자, 1km당 그러면 500원, 500을 곱하니까 여기도 500 곱하면 얼마야? 1km당 750원씩 추가된다 라고 정리를 먼저 해놓고 합시다. 그래놓고 나중에 안 되면 바꾸면 되니까. 자, 이때 세 사람의 전체 교통비가 2,300원 이하가 되려면 택시를 타고 몇 킬로미터까지 가냐? 자,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버스로 갈아탈 거야. 얼마큼 떨어져 있는데? 모르네. 그럼 최대 몇 킬로? 택시를 X 킬로미터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X 킬로미터를 타면 2킬로미터까지는 3,800원을 내야 돼. 택시부터 계산할게요. 그러면 요금은 3,800원이 먼저 추가가 되고요. X 킬로미터 탔는데 3,800원으로 2km를 타고 왔으니까 타고 간 거리에서 2km는 빼줘야 되겠네요. 기본 요금까지. 그리고 그때마다 얼마씩 추가돼요? 750원씩 추가됩니다. 이게 X킬로미터, 택시를 X킬로미터 탔을 때 요금이. 여기다가 내려서 뭘 탔어요? 버스는 인당 내니까 얼마야? 3명 내면? 4,200원. 이게 금액인데 이게 얼마 돼야 된다? 23,000원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X값 찾아내실 수 있겠죠. 다음에 9, 7. 이거 자전거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자, 강물과 똑같은 속력,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배를 일정한 속력으로 몰면 속력은 강물이 더 더해진 속력으로 바뀌고, 강물에 거슬러 올라갈 때 배가 일정하면 배 속력은 배 속력에서 강물 속력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동거리가 12km고요. 분속으로 할 때 정지한 속력은 분속 몇 미터 이하냐? 그러면 유람선의 속력을 X미터라고 합시다. 분속 X미터. 그러면 유람선이 전체 이동거리가 12km 이하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은 얼마예요? 배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 30을 빼야 됩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이에요. 그랬다가 내려오는데 강물 따라서 같이 내려오는 때는 배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을 같이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유람선 전체 이동거리가 12km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시간 30분 그냥 분국이니까 그냥 30분 곱할게요. 요게 거슬러 올라갈 때 거리가 됩니다. 또 여기다가 속력 곱하기 시간 20분을 곱하면 이게 내려올 때 거리가 돼요. 얘네들이 합친 거 x-30에다가 30 곱하고 x 플러스 30에다가 20을 곱한 게 전체 배가 이동한 거리예요. 이게 12km니까 미터로 쓸 거예요. 12,000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끝! 계산해보시고 안되면 다시 알려주세요. 해결의 법칙 합시다. 야 이제 앉아. 잠깨라고 내보낸 거는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오고 손이라도 한번 씻고 오란 얘기야. 나가서 딴짓하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 알겠니? 그래. (87부터인가요? 자, 틀린 거 한번 볼까? 1026, 27, 26번부터 보자. 예림이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연금과 숫자를 포함해서 7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스마일 땡땡으로 결정했다. 네모 안에는 0부터 9까지 숫자를 중복 가능하게. 중복이 가능하게. 중복이 가능해. 쓴 것도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0부터 9까지니까 여기 첫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몇 개? 10개. 여기도 곱하면 100개. 그래서 답은 100개. 스마일은 정해져 있는 거야. 스마일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스마일은 정해져 있고. 됐어요? 응. 이거 전체를 나열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진짜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 SMILE까지 해서 숫자 2개를 섞었어.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숫자 한번 찾아볼래요? 연습 한번 해볼까? 아니 그냥 어차피 나열하면 순서가 생기는 거겠네. 중복도 허용하고요. 숫자에. 어떻게 할까요? SMILE 땡땡으로 먼저 이거를 나열해. 몇 개야? 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문자로 취급해야지. 여기다 숫자 넣을 거니까. 그럼 몇 팩? 7팩. 이렇게 됐다. 그럼 요 안에다가 숫자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요 안에 숫자 넣는 거 몇 개? 10개씩. 그럼 여기다가 10, 10 쓰면 될까요? 봐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여기 안에 이것도 들어있다 지금. 이 순서 이 가짓수 안에 요만큼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1 SMILE 1, 2는 괜찮아. 1, 1은 어때요? 하나만 써야지. 그죠? 하나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셌을 때는 SMILE 1, 1이나 이거 자리 바꾼 거는 어때요? 같지? 그러니까 못 세. 너 진짜 미치겠네.
왜 그럴까? 어디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보기만 해. 실팩에서 똑같이 넣으면 안 되고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얘네 둘의 숫자가 서로 다른 때랑 여기에 있는 숫자가 똑같을 때로 나눠서 둘이를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10개면 여기에는 이제 숫자가 달라야 되니까 다른 거 곱해야 되니까 몇 개? 9개. 그래서 10팩 10 곱하기 9랑 여기 숫자가 이제 00 이런 것들이야. 그럼 전체 나열하는 방법 몇 개? 7팩은 똑같아. 근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된댔지? 같은 것의 숫자로 뭐 한다 했죠? 우리 그 길찾기 할 때 A, A, B, B 만약에 이렇게 이거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였어? 총 나열하는 거 몇 개? 4팩. 근데 같은 거 몇 개씩 있어? 2개씩. 그럼 2팩, 2팩으로 나눠준다 했었어요. 2개, 2개씩. 그거 써야 돼요. 그거 써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어려우니까 SMILE를 이렇게 붙여놔 버린 거예요. 니네 헷갈리지 말라고. 100개다. 다음에 27번. 지문분류법에 의하면 지문은 우측고리형, 좌측고리형, 소용돌이형, 활형으로 분류된다. 한 학생이 왼손에 5손가락에 잉크로는 종이를 찍어 나올 수 있는 지문의 형태는 모두 몇 가지냐? 그러면 엄지손부터 나올 수 있는 지문 모양이 하나, 둘, 셋, 4개죠. 그럼 엄지가 나올 수 있는 거 4개. 검지, 중지, 약지, 새끼까지 다 각각 4개씩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4의 몇 제곱? 4제곱. 그럼 2의 몇 제곱? 10제곱. 4번에 있네요. 4의 5제곱. 다음에 28.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나는 잠에서 깨서 씻으며 옷을 입으려고 옷장문을 열었다. 이걸 일기로 쓴다고요? 옷장에는 치마가 3종류, 바지가 2종류, 티셔츠가 5종류가 있었고 신발장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신발 6켤레가 있었다. 오늘은 날씨가 추울 것 같아 겉옷 2종류 중 하나를 골라 입으려 했다. 뭘 입고 가면 좋을까? 즐거운 고르기가 시작되고 한참을 고민할 끝에 나는 결국 학교에 지각을 하고 왔다. 속 터질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윤혜가 치마 또는 바지, 티셔츠, 신발, 겉옷을 하나씩 골라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그러면 보자. 겉옷을 2종류 중 하나를 골라야 돼. 그죠? 그러면 겉옷부터 보자. 겉옷이 어디 있어? 티셔츠가 5종류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자, 바지부터 고르자. 치마 또는 바지를 입어야 된대. 그럼 치마 또는 바지를 고르는 방법이 치마가 몇 개? 바지는 또는이니까 치마 3개, 바지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지. 그래서 치마 또는 바지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5가지야. 티셔츠는요? 5개. 맞아. 그 다음에 신발은요? 6개. 겉옷은요? 2개. 그래서 이렇게 가로해서 이걸 다 입어야 나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곱하면 됩니다. 다음 31번 3, 4, 5, 7 막대기 4개 있어. 삼각형을 만들 거야.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만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가장 큰 변의 길이가 나머지 2변의 길이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럼 먼저 뽑을 수 있는 것부터 그냥 다 뽑아버릴게요. 3, 4, 5, 3, 4, 7 다 먼저 만들어. 좀 이따 거르게. 그럼 3, 4로 시작하는 건 끝났어. 그러면 이제 3, 5, 7 더 있습니까? 3으로 들어가는 거 만들 수 있는 거? 없죠. 그럼 3 제외하고 이제 몇? 4, 5, 7 됐네. 여기 끝. 더 만들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 그러면 가장 긴 변이랑 가장 작 둘이 합쳤더니 얘가 더 크지? 그럼 얘는 돼. 얘는 같으면 안 돼. 8, 7 크지? 돼. 9, 7 크지? 돼.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이렇게 3개가 된다. 다음에 3, 4, 3, 2. 자, 수직선 위에 원점이 있어. P가 딱 원점에 있다. 앞면이 나오면 앞으로 한 칸, 뒷면이 나오면 뒤로 한 칸. 한 개의 동그라 5번 던져서 점 P가 3에 오는 경우. 이거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식으로. 자, 앞면이 X, X번. 앞면이 X번 나왔어. 그럼 뒷면은 몇 번 나와야 돼? 옳지. 5-X 이렇게 쓰면 돼. 5번 던졌으니까. 그럼 앞으로 한 칸이니까 X, 뒤로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왔다 갔다 했겠지. 그랬더니 몇 나와 버렸대? 0에서 시작했으니까 3, 어쨌든 3이 나와야 돼. 그러면 2x가 8, x가 4가 나와야 돼. 앞면이 4번 나와야 돼. 순서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앞을 동그라미로 쓸게. 앞, 뒤. 또는 앞, 뒤야. 이렇게 몇 가지 나와? 5가지. 라고 생각해도 되고, 요거 나열하면 돼. 몇 회? 같은 게 몇 개? 그래도 5개 나와. 1, 2, 3, 4, 5를 1, 2, 3, 4로 다 약분하는 거니까 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